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라는 2차 가해입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씨의 글을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2심 유죄 판결 이후에 이 배우자인 민주원 씨가 어떤 메시지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여러 가지로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는 이른바 연애를 하고 있었고, 자신은 처음부터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좋아한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이냐라면서 재판부가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 증거는 무시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예. 민주원 씨는 사건 당시에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지사가 주고받은 이 메시지, 이런 것들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뭐죠?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이제 주고받은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에서 이제 정무비서로 인사 이동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변인들에게 섭섭함을 토로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이제 전자의 것은 이제 위력 행사, 그것과 관련한 판단에서 이제 위력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내놓은 것 같고요. 네. 후자의 경우에는 이런 태도를 볼 때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이제 내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김지은 씨 측은 반발하죠? 그렇죠.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여기도 이제 역시 오늘 페이스북 계정에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등장했다라면서 무죄만 나올 수 있다면 어떤 날조나 편집, 가짜뉴스 생산을 다 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대법원에 이제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등장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문자, 메시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1, 2심 재판 과정에서 같은 이제 그 집단 내에 있던 사람들이 안희정 전 지사 측에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쟁점이 됐던 그런 얘기들이다라는 거였고요. 네. 또 김지은 씨가 일했던 데가 이제 대권을 준비하는 이런 캠프였던 거고, 이런 집단의 내부에서는 힘드냐, 이렇게 물을 때도 힘들다,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하면 큰일 나는 그런 분위기의 곳이었다는 걸 감안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김지은 씨의 메시지의 내용은 그 집단 내에서 오간 일종의 이제 충성 언어 내지는 그런 어법, 이런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원 씨가 오늘 올린 글이 두 번째죠? 그렇습니다. 전에 올린 글은 어떤 내용이었죠? 이 1심 재판 당시에 쟁점이 됐던 이제 상하원 사건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이 상하원이라는 거는 충남 보령에 있는 휴양시설이고요. 이 문제가 된 사건 당시에 이제 주한 중국 대사 부부 접대 일정, 이걸 이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김지은 씨가 이 건물 숙소 2층에 안희정 전 지사 부부 방에 몰래 들어갔는지 아닌지가 이제 쟁점이었던 건데, 민주원 씨는 당시에 상하원 침실 사진 등을 이제 올리면서 이 침실의 구조상 문 너머로 눈이 마주쳤다라는 김지은 씨 주장은 사실일 수가 없다, 이런 등의 어떤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본다면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의 하나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피해가 없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런 이제 2차 가해의 이제 전형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더군다나 민주원 씨는 배우자로서 가해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논쟁 구도가 민주원 씨와 김지은 씨 간의 어떤 충돌, 이렇게 짜여지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 왜곡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좀 차분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경제가 난제다입니다. 오늘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했다는데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빈곤층 가구 소득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이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해서 이것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양극화에 심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관계 장관들의 긴급 회의도 열리고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통계 구체적인 내용은요? 1분위 가구, 즉 하위 20%, 이 가구 소득은 123만 8천 원인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 17% 이상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현상은 특히 근로소득에서 35% 이상 줄어든 게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그 위 부분인 2분위 가구의 소득은 277만 3천 원으로 같은 기간 4.8% 정도 감소를 했고요. 반면 이 4분위와 5분위 가구의 소득은
4.8%, 1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이 저소득층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뭐로 분석됩니까? 이 통계청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취약 한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게 원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4분기에 임시직이 17만 명 감소를 했고, 근데 또 같은 기간 1분기에 취업 가구원 수는 0.64명으로 1년 전 동분기에 비해서 줄었다. 그 전분기는 이제 전년도 동분기는 0.8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1분기 가구주 중에 70세 이상 비중이 42%로 1년 전 37%보다 확대가 됐고, 그것 때문에 무직 가구 비중도 더 이제 43.6%에서 55.7%로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 부진의 영향은 없을까요? 그거 이제 2분기 가구 소득 변화를 보면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업 소득이 18% 이상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자영업 부진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2분기 가구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좀 소폭 줄고 1분기는 그만큼 좀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이 역시 자영업 부진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같은 이런 정책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통계청 자료 중에 시장 소득 균등화 배율 이런 또 대목을 보면은요.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소득 재분배 정책이 일부 이제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데 과거보다는 더 기여했다. 이 점은 이제 드러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장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는 수준이 이런 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제 지표가 좋지 않게 됐다라는 게 통계청 설명인데요.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까지는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 개선 등의 일부 지원책만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나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등도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소득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출도 근데 감소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관세청 발표를 보면은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233억 달러인데 1년 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은 11.7%가 감소한 거라는 거죠. 이번 달 수출이 결국 마이너스로 확정이 되면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는 셈이 되는데 이렇게 감소세가 이어지는 것은 2016년 7월 이후 처음이 될 것이다. 이런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은 주로 어디서 줄어들었어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27.1% 줄어서 제일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 외 석유 제품이 24.5%, 선박이 7.5%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의약품 이런 데는 이제 증가를 했고요. 국가별로 보면 비중이 가장 큰 중국 수출이 13% 이상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도 일부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난제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